남동생의 상견례 자리. 문이 열리고 들어선 여성을 본 순간 윤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3년 전 윤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여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할머니가 보인 극도의 불안한 반응이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녀는 윤주의 가족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수는 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윤주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동생 민수의 상견례 날이었죠. 평소 화장을 짙게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신경 썼습니다. 이번에 동생이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라니 가족 모두 기대가 컸어요. 윤주야, 할머니 모시고 출발해야지. 늦겠다. 아버지의 재촉에 윤주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방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허리가 많이 불편하셨지만 손자의 상견례라고 하니 기어코 참석하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이며 윤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윤주의 손을 꼭 쥐며 웃었습니다. 이런 날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니?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다는데 이 할미가 축복해줘야지.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차 안 윤주는 문득 새해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 준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무너졌던 그때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이혼 후 재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불쑥 찾아오는 기억은 여전히 윤주를 괴롭혔죠. 누나 왔어? 민수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윤주는 할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걸었어요. 형수님 오신다고 무척 기대하셨어요. 서연이가 간호사라 말씀드렸더니 더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윤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동생이 행복해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민수야, 내 여자친구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많이 설레나 보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가 보면 알 거야.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니까.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이미 민수의 여자친구 가족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서연이가 화장실에 다녀온대요. 금방 올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어요.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윤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서연, 3년 전 윤주의 남편 준호와 바람을 피웠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윤주의 귀에서 핏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서연과 눈이 마주쳤고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가족분들이시죠? 정말 뵙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윤주에게는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주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서연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사인데 확인해 드릴까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길을 피하며
윤주에게 기댔습니다. 윤주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어요.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서연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실까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모셔야 할까요? 할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괜찮아.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윤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결혼을 망친 그 여자라니. 그리고 할머니도 서연을 알아보는 듯 했죠. 하지만 윤주는 여기서 상황을 폭발시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참아야 했어요. 상견례는 묘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윤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 생각이 꼬였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 할머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서연과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주의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생의 행복과 자신의 상처, 그리고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윤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주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그런 여자가 다시 자신의 인생에, 그것도 동생의 연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윤주야, 할머니가 찾으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윤주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할머니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저 왔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윤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윤주야, 이리 와서 앉아라. 윤주가 할머니 곁에 앉자 할머니는 베개 밑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죽 커버의 노트는 오래되어 보였어요. 이거 할머니의 비밀이란다. 윤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요양병원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본 그 여자, 서연이라고 했지? 할미가 그 아이를 알아. 윤주의 눈이 커졌어요. 역시 할머니도 서연을 알아보셨던 겁니다. 작년에 허리 수술하고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 아이가 거기서 간호사로 일했단다. 처음엔 친절했지.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뭐요, 할머니? 환자들이 없을 때 그 아이의 본 모습을 봤단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도 제때 안 주고 호출벨 눌러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윤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이 일기에 다 적어놨어. 증거도 있지. 병실 천장에 달린 CCTV. 할미가 병원에 요청해서 영상도 받아놨단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윤주에게 건넸습니다.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것만이 아니란다. 그 아이는 병원에 있는 부유한 환자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려갔어. 그리고 그 돈을 절대 갚지 않았지. 할미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단다. 윤주는 할머니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연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를 탓하겠니? 늙은이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지. 게다가 그 아이가 맞서면 더 큰 학대를 당할까 두려웠단다. 그래서 일기만 쓰고 증거만 모았지. 윤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에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도 서영 간호사가 밥을 거의 안 먹였다. 내가 손 떨려서 혼자 먹기 힘든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다. 호출벨 눌렀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왔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침대에서 실수했다. 서연이 와서는 또 이러세요? 라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윤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고도 혼자 참아오셨다니. 할머니, 정말 너무하셨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늙으면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단다. 게다가 다들 바쁘잖니.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었어. 윤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 동생을 구하고 할머니의 상처도 치유해드리겠다고. 할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동생도 구하고 할머니의 억울함도 풀어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둘지 마라. 동생이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함부로 나서면 오히려 동생만 상처받을 수 있어.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민수만 더 상처받을 수 있었죠. 할머니, 민수가 서연이랑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경제적으로도 이용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패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조심스럽게 알아보렴. 윤주는 일기장과 USB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동생을 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민수가 서연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면 함부로 진실을 말했다가는 오히려 관계만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게요. 민수도 지키고 할머니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윤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주야, 너도 조심해라. 그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윤주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정체를 밝혀내고 동생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주는 민수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동생 집에 들러 살림을 봐주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서연이 민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수야, 누나 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윤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민수의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 곳곳에 쇼핑백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것도 모두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윤주의 한 달 월급으로도 살 수 없는 명품들이었죠. 누나? 오늘 온다고 말했었나?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야위어 보이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윤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깜짝 방문이야. 반찬도 좀 만들어주려고. 근데 이게 다 뭐야? 민수는 쇼핑백들을 보더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 이거 서연이 선물이야.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기분 풀어주려고. 윤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걸까요? 서연의 경제적 착취가. 근데 이거 진짜 다 비싼 거잖아.
너 괜찮아? 민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윤주는 부엌으로 향했는데 냉장고를 열자 또 한 번 놀랐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장과 고추장, 물 몇 병이 전부였죠. 민수야, 냉장고가 왜 이래? 너 요즘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서연이랑 주로 외식해서 집에서는 그냥 대충 컵라면 같은 거 먹어. 윤주는 걱정이 커졌어요. 민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윤주의 예상대로 카드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 장을 집어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달 사용액이 무려 500만 원. 민수의 월급이 350만 원인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민수야, 이거 뭐야? 카드빚이 이렇게 많아? 복도에서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내 물건 함부로 보면 안 되지. 윤주는 청구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좀 써야 할 일이 있었어. 서연이 선물 때문에 그런 거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힘든 과거가 있어.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부모님도 일찍 잃었대.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윤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이 동생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서 읽히는 깊은 사랑을 보니 단순히 서연의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민수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너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야? 정직하게 말해봐. 민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좀 힘들어. 서연이 월세도 내가 내주고 있거든. 그리고 생활비도. 서연이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공부한다고 해서. 윤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일을 그만뒀어? 왜? 의사가 되고 싶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공부 중이야. 윤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할머니가 말한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동생을 착취하고 있었죠. 민수야, 사랑은 좋은 거야. 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해. 이렇게 카드빚 쌓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서연이가 시험만 통과하면 다시 일할 거래.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윤주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의 눈에는 서연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연의 진실을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게 분명했죠. 그나저나 누나, 나 서연이랑 결혼하려고. 윤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벌써? 너희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됐어. 충분히 알았어. 서연이는 내 운명이야.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인데. 민수는 윤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사실 부탁이 있어. 뭔데? 서연이 웨딩드레스. 내가 지금 돈이 좀 빠듯해서 누나가 좀 대출 받아줄 수 있을까? 윤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민수의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이제는 결혼까지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비용까지 윤주에게 부담시키려 했죠. 민수야, 그건. 제발 누나. 서연이 꿈이 공주처럼 결혼하는 거래. 난 서연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윤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만든 서연이 미웠어요. 하지만 지금 서연의 진실을 말했다가는 오히려
민수만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 근데 정말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곧 서연이가 의사 되면 우리 다 잘 될 거야. 그때는 내가 누나한테 다 갚을게. 윤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수의 집을 나오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은 이미 서연에게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민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상처만 남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윤주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윤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전 남편 준호의 번호였습니다. 서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준호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 둘, 셋. 윤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주 씨? 준호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윤주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네, 저예요.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윤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호 씨,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어요. 서연이라는 여자. 기억하시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무슨 일이 있나요? 윤주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제 동생 민수의 여자친구가 됐어요.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뭐라고요?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건 정말 큰일이네요. 윤주 씨 동생분이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서 준호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시 서연이 보냈던 메시지나 사진 같은 증거가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윤주는 도심 카페에서 준호를 마주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준호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이 예전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배신당했던 기억.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동생을 위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했죠. 준호 씨, 서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줘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우리 결혼을 망쳤죠. 지금도 그 선택을 매일 후회해요. 윤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민수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연은 날 버렸어요. 모든 걸 빼앗고 나서요. 윤주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서연과의 관계 때문에 당신을 잃고 나서 난 서연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퇴직금도 꺼내 서연에게 투자했고 심지어 부모님 병원비로 모아둔 돈까지. 하지만 서연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죠. 윤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얼마나 줬어요? 거의 5천만 원이요. 그리고 준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할머니가 연락했어요. 윤주 씨 할머니. 윤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요? 언제요? 1달 전쯤이요. 요양병원에 계실 때 서연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간호사로 일했던 병원이었대요.
할머니가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셨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 집안에 또 다른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정말 미안했어요. 윤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준호에게 연락했다니. 그리고 준호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몰래 지원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병원비. 정산이 자꾸 틀린다 했는데 그게 준호 씨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윤주 씨 가족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윤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작은 감동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었어요. 서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수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요. 준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서연이 보냈던 메시지들, 사진들,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 모두 있어요. 윤주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리고 나중에는 법적 대응을 위해 모아뒀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했죠. 내 잘못도 있으니까. 이런 증거가 필요할 줄은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버리지 못했어요. 준호는 파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준호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달콤했다가 점차 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해갔어요.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했더군요. 이것 봐요. 서연은 패턴이 있어요. 먼저 대상의 약점을 파악하고 사랑에 빠지게 한 다음 경제적으로 이용해요. 그리고 더 이상 짜낼 게 없으면 버리죠. 윤주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민수가 정확히 그 패턴의 중간에 있었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이 자료들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주 씨, 나도 도울게요. 내가 만든 상처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민수 씨는 내 잘못 때문에 서연을 만났어요. 내가 서연과 연관되지 않았다면 민수 씨도 그녀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책임을 느껴요. 윤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도움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준호 씨가 내 전 남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말아요.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그냥 서연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만 소개하면 돼요.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데 준호가 윤주를 불렀습니다. 윤주 씨, 하나만 더 말해도 될까요? 윤주는 돌아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것,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윤주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겠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보죠. 카페를 나오며 윤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연의 정체를 밝힐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단순히 증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민수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더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주는 할머니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이미 준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준호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몰래 지원했다는 것까지. 윤주는 할머니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할머니, 어제 준호 씨 만났어요.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셨다면서요?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윤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게 연락했단다. 화났니? 윤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난 건 아니에요. 그냥 왜 먼저 말씀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단다. 그 아이, 많이 달라졌더구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어. 윤주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준호 씨 번호를 아셨어요? 내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서연이 실수로 떨어뜨린 전화기를 본 적이 있단다. 거기 연락처에 있더구나. 난 원래 눈이 좋아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했지. 윤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과 관찰력이 대단했어요. 할머니, 서연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으세요? 민수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가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 종종 다른 간호사들과 통화하는 걸 엿들었단다. 자기가 얼마나 영리하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자랑하더구나.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서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승진 기회를 모두 이용하고 있었지. 윤주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서연이 민수 외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았어요. 혹시 이름 같은 건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기억나는군. 강 부장이라고 자주 언급했어. 그리고 서연이가 전화할 때 항상 가까이 있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미영이었지. 둘이 친했던 것 같아. 윤주는 메모했습니다. 강 부장과 미영. 이 두 사람이 서연의 정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또 다른 요양병원 환자분들 중에 서연을 아는 분이 계실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 친구 박할머니랑 김할머니, 둘 다 서연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단다.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시지. 윤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면 서연의 패턴을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분들 연락처 있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세대도 카톡 할 줄 안단다.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윤주에게 연락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윤주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디지털에 능숙하셨던 거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윤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주야, 늙었다고 다 쓸모없는 게 아니란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볼 수 있을 때가 있어. 사람들이 노인 앞에서는 방심하거든. 윤주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관찰력이 이번 일의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서연을 너무 사랑해서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민수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 서연의 이중 생활을 목격하게 하는 거지. 어떻게요? 서연이 지금 누구를 또 만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민수가 그걸 직접 볼 수 있게 해야지. 윤주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민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없었어요. 민수가 직접 서연의 배신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미영 간호사를 만나봐야겠어요. 그리고 강 부장이라는 사람도 알아봐야겠고요. 그렇게 하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서연이는 영리하단다.
내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더 빨리 민수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할지도 몰라.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민수는 서연의 웨딩드레스 비용까지 부담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미영 간호사와 박할머니, 김할머니를 만나볼게요. 할머니는 민수가 의심하지 않게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그리고 윤주야. 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는 법이야. 우리가 민수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윤주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한 품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요.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서연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단다. 이 할미가 아직 쓸모가 있어서 기쁘구나. 윤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윤주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서연의 진짜 모습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윤주는 할머니와 준호가 제공한 정보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연이 간호사로 일했던 요양병원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해 있을 때 자주 방문했던 곳이라 낯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미영 간호사님 계신가요? 윤주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미영 간호사는 지금 2층에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내려올 거예요. 윤주는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정보가 정확하길 바랐어요.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얻는 정보가 동생을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간호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미영 간호사님 찾으셨나요? 윤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주입니다. 제 할머니가 이전에 여기 입원해 계셨어요. 미영은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윤주가 서연의 이름을 언급하자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연이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요. 몇 달 전에 그만뒀죠. 윤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건 알고 있어요. 서연 씨가 저희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도움이 필요해요. 미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윤주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해요. 제 휴식 시간에 병원 뒤 정원에서 만날까요? 20분 후에요.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의 반응을 보니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분 후 병원 뒤편 작은 정원의 벤치에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불안한 듯 주변을 살펴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서연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으신가요? 윤주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동생과 사귀고 있다는 것,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서연에게 학대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동생이 서연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까지. 미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일할 때도 환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병원 물품을 훔치고 특히 부유한 환자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냈어요. 결국 병원장님이 알게 되어 해고됐죠. 윤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혹시 강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할머니가 서연이 자주 그 이름을 언급했다고 하셨거든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강 부장님은 대형 제약회사 부장인데 우리 병원에 약품 납품하러 자주 오셨어요. 서연이가 그분에게도 접근했죠. 어떤 식으로요? 서연이가 강 부장님의 약점을 알아냈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찾아내서 협박했죠. 게다가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둘이 관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윤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수법이 생각보다 더 악랄했어요. 혹시 강 부장님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영은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얼마 전에 서연이를 시내에서 봤어요. 한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남자가 마침 오빠 직장 상사예요. 이름이 강현우인데 어쩌면 서연이가 말하던 강 부장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윤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 회사에 다니세요? SK이노텍이라는 회사예요. 제약 관련 회사죠. 윤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SK이노텍? 민수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설마 서연이 민수의 직장 상사와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 씨.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병원을 나온 윤주는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서연이 민수 상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SK이노텍인데 강현우라는 사람이에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회사에 있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주 씨 맞아요. 강현우는 SK이노텍 영업부 부장이에요. 그리고 민수 씨의 직속 상사랍니다. 윤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준호 씨, 강현우 부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약속 잡았어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다음 날 윤주와 준호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강현우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연의 이름을 듣자 표정이 급변했어요. 서연이요? 왜 그 여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윤주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동생 민수가 서연과 사귀고 있어요. 민수는 SK이노텍에서 강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고요.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김민수가 서연의 남자친구라고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연 씨가 강 부장님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습니다. 서연과 저는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김민수와 무슨 상관인지 윤주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민수를 통해 강 부장님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가 자주 상사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 강현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서연이 저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자주 물었어요. 특히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관해서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 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 회사가 곧 대형 제약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죠.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윤주와 준호는 경악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내부 정보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수가 혹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나요? 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자료 정리는 맡고 있어요. 접근 권한이 있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통해 강현우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 모두 이용하고 있었어요. 민수에게서는 경제적 지원을, 강현우에게서는 내부 정보를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님, 증거가 필요해요. 민수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요. 강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서연과 약속이 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요. 거기서 합병 관련 최종 정보를 전달해 주기로 했죠. 그 자리에 민수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윤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이중 생활을 민수에게 보여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민수는 제 팀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에요. 그가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윤주와 준호는 강현우와 금요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에게는 회사 특별 미팅이 있다고 속이고 레스토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연과 강현우의 만남을 목격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주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서연이 민수 상사와도 관계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그 아이는 정말 교활하구나. 금요일에 민수가 직접 서연의 배신을 목격하게 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서연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윤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하렴. 그리고 민수가 상처받을 준비도 해야 한다. 진실은 때로 가장 아픈 법이니까. 윤주는 할머니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서연의 이중 생활이 밝혀지는 순간 민수는 큰 충격을 받겠지만 그것이 민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기 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80세 생신이 이번 주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깜짝 생신잔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연히 서연을 데려올 예정이었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윤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요일에 민수가 서연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토요일 생신잔치는 엉망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신잔치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윤주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윤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민수가 서연의 이중 생활을 목격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할머니 생신잔치가 토요일이라 아버지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요일 계획은 취소하자. 대신 생신잔치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게 어떨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생신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잔치가 망가질 텐데.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 생일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단다. 모두가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 금요일 계획 말이야.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좋겠구나. 서연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한 짓을 모두가 알아야 해. 윤주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내 생신잔치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니?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요일 레스토랑 만남은 취소하고 대신 토요일 생신잔치에서 서연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어요. 준호와 강현우에게도 연락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머니 생신잔치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집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과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거실을 장식했어요. 케이크와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가족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서연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앞에서 완벽한 예비 손주며느리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족 모임 같았지만 윤주와 부모님,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준호와 강현우는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준호를 할머니의 옛 제자로, 강현우는 특별히 초대된 상사로 소개했어요. 민수는 상사가 왔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지만 특별한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서연은 완벽한 예절과 매너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주의 아버지가 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우리 어머님의 80번째 생신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윤주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벽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비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진실과 정의의 날이기도 합니다. 윤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어요. 윤주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영상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의 요양병원 CCTV 영상. 서연이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민수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양병원 간호사 미영과 다른 환자들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서연이 여러 노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증언, 병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증언 등이 이어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윤주의 아버지가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모두 오해예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현우와 서연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장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서연이 회사 기밀 문서를 받아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강현우가 일어나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김대리. 나도 서연에게 속았어. 그녀는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어. 준호도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3년 전 서연에게 속아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사람들을 이용하죠. 민수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서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윤주가 다가가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알려야 했어. 할머니가 민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내 손자 상처받았구나.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이 늙은이가 다 알고 있었단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그런 사람에게.
괜찮다, 우리 손자. 내가 무사히 그 여자에게서 벗어났으니 할미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신잔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가족의 유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진실만을 보며 살기를.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윤주와 할머니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생신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할머니는 오히려 밝게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이 어디 있겠니? 우리 가족의 진실과 화합, 그리고 민수가 그 여자에게서 벗어난 것. 이 늙은이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구나. 윤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이 가족을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도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생신잔치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큰 충격에 빠졌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천천히 회복되어 갔어요. 서연과의 관계에서 생긴 카드빚도 윤주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점차 정리해 나갔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어느 주말 민수가 윤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뭐가?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 정말로. 그때 누나가 없었다면 난 지금쯤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준호도 윤주와 민수의 회복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연 사건을 함께 해결하면서 윤주와 준호는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고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셨고 병원 내 환자 권익위원회 의장으로 추대되셨어요. 할머니의 첫 공식 연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 손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소개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은지라는 간호사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며 관계를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간호사를 만났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단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기도 하지. 서연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